실제 코드를 보시면 일단 프로프 테이블은 프로포션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샘플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는 다른 숫자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진이 1이면 그 행이죠. 그러니까 parent의 마지널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parent가 버클드가 이제 총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썸하면 1이 되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의 값을 썸하면 1이 되고, 이 마진을 2로 하면 이 차일드의 마진 값으로 나눠주는 거라 이 두 개의 값을 썸하면 1이 되고 이 두 개의 값을 썸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해석을 보면 이제 위 같은 경우에는 차일드 그러니까 parent가 그러니까 벨트를 했을 때 차일드가 벨트를 할 확률이 87%고 이제 그 했는데 안 할 확률이 12%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범죄형 데이터는 서머라이즈드랑 언서머라이즈드 데이터가 있는데 xtabs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앞에서는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xtabs라는 함수가 조금 더 편리하게 그 컨텐전시 테이블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핑거프린트 데이터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나선형 모양이 한 개 가진 사람, 그리고 루프가 없는 사람이 106명, 두 개 다 하나도 없는 사람이 78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 데이터에는 NA 값들이 있죠. 이런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NA 값들을 좀 제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결국은 이 개수만큼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카테고리를 갖는 사람들만큼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어주고, 그렇죠? 이 나선형 모양을 갖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루프 모양을 갖는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면 이 두 개의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나선형도 없고 루프도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서 앞에서 한 것처럼 테이블을 만들어주면 테이블 함수를 쓰면 컨디션시 테이블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번거롭게 다 데이터를 만들지 않고 카운트, 그러니까 포뮬라를 사용을 해서 카운트 틸다 그 지문 홀스라고 하나요? 홀스 플러스 루프스 하고 데이터 이름 이렇게 해주면 컨틴전시 테이블이 바로 만들어지고요. 이제 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포뮬라에서 다 동일한데 있는 변수들 모두 다를 나타내는 그런 문자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데이터를 다시 만들 때도 이제 쓰일 수 있지만, 만약에 데이터가 정말 unsummarized 데이터에 대해서도 xtabs를 쓰시면 됩니다. 이 cas93이라는 데이터는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물론 여기에는 카운팅이 와야 되지만 카운트라는 데이터가 없죠. 지금은. 왜냐하면 이 cas93이라는 거는 unsummarized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만 쭉 있는 거고, 여기에서 오리진과 타입 두 개의 변수만 가지고 컨틴전시 테이블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팩터고 타입 같은 경우에도 범주형 팩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써주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 unsummarize 데이터를 이런 컨틴전시 테이블로 바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 컨틴전시 테이블을 어떻게 하면 가시화하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잘 이제 예상을 하신 것처럼 바 플롯,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바 플롯을 그리는 게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시화 방법이고, 코드를 한번 보시면 이제 바 플롯의 컨틴전시 테이블을 바로 그리면 이 스태킹 된 형태로 나와서 beside true라는 파라미터를 줘야 이제 바그래프가 이렇게 좀 그려지고, 대신에 이제 레전드가 없죠. 레전드를 추가를 해주면 페어런트가 벨트를 묶었을 때, 묶지 않았을 때 이렇게 색으로 구분이 되고 다른 색으로 칠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 플랫을 보통을 많이 쓰는데 그 모자익 플랫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자익 플랫은 실제로는 많이 안 쓰긴 하지만 개념을 설명할 때는 좀 유용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일단 타이타닉 예제를 하겠고, 타이타닉 예제 같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탑승했던 승객들의 객실 등급과 생존 유무, 그리고 성별 유무,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놓은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타이타닉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객실 등급, 그리고 성별, 그 다음에 에이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프리퀀시가 이제 그 해당되는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tabs 함수로 이 컨틴전시 테이블을 만들면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이 나오는데, 이런 일반적으로 보는 텍스트로 된 테이블보다 모자익 플러스로 만든 이 그림이 해석하기 훨씬 편리하죠. 그래서 이 틈이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널하게 봤을 때 서바이브드가 많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피메일만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데, 피메일의 경우에는 서바이브 하신 한 사람이 훨씬 많다. 이제 대신에 퍼스트 클래스이면서 서바이브 한 사람이 많고, 서드 클래스이면서 서바이브 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피메일 뿐만 아니라 이제 메일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보시면 남성을 포함을 하니까 마지널하게 서바이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여전히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살았고, 클루나 서드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살지 못한 게 테이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텍스트로 된 테이블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그 컨틴전시 테이블을 가지고 실제로 두 개의 변수가 정량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다시피
타이타닉 데이터에서 객실 등급과 생존율을 보면 등급별로 생존 비율이 다르죠. 이 얘기는 두 개의 변수, 객실 등급 변수 그리고 생존 비율 변수가 생존 변수가 서로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관성이 어느 정도로 정량적으로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를 보는 메저가 켄탈 타우 코릴레이션과 카이스퀘어 통계량이 있습니다. 이 켄탈 타우 같은 경우에는 콘코던트 페어의 개수 그리고 거기에서 디스코던트 페어를 뺀 값을 이 값으로 나눈 건데, 이제 콘코던트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 임의의 페어 데이터가 두 개가 있을 때 그 x1, y1, x2, y2가 있을 때 x 값이 이 x2 값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y1 값이 y2 값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 둘 다 클 때 또는 둘 다 작을 때를 콘코던트라고 하고, 하나만 크거나 하나만 작을 때를 디스코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다 큰 게 많다 그러면 이 얘기는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크면 다른 것도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수가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는 건데, 그럴 경우에 양수로 되겠죠. 플러스 1에 가까이 되고, 하나가 커질 때 하나가 작아지는 그런 패턴이면, 그런 데이터가 페어가 많으면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0은 연관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하고,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상관성과 같은 피어슨 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랑 같은 범위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카이스퀘어의 경우에는 사실 이 켄달 타우 같은 경우에도 COL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함수랑 동일한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 메소드에 켄달이라는 파라미터로 이제 이 메소드를 명시를 해주면 이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그 카이스퀘어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많이 쓰이죠. 사실 범주형 자료의 연관성을, 두 변수의 연관성을 볼 때 제일 많이 쓰이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O와 E는 observation, expectation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계산은 이렇게 그 프리퀀시를 관측한 프리퀀시에서 기대하는 프리퀀시를 뺀 차이값의 제곱을 기대하는 프리퀀시로 나눈 거를 다 더한 거예요. 뭐 생각을 해보시면 기대하는 값과 관측한 값이 비슷하면 낮아지겠죠. 작아지겠죠. 대신에 기대한 값보다 관측한 값이 커져요. 그러면 카이스퀘어 값이 커질 텐데, 카이스퀘어 값이 크면 연관성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기대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겠죠.